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 얘가 뭐 에바니시아라는데 여긴 그림 속 야, 세계의 이제부터 어딘가 알아보면 되겠죠? 환월의 비밀 정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야. 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환월의 이곳은 비밀 정원. 환월 게임의 의식 중추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구만. 참, 그중 한 무명객은 학교에서 교사 행세를 하고 있지. 헉, 내가 스포일러를 해버린 건가? 그럼 안 되는데. 안녕, 주인공.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 그냥 무명객이라고 불러줘.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지. 하지만 넌 달라. 넌 장천왕록 복슬복슬호의 주인공이잖아. 그렇지? 은하, 야구방망이 라쿤? 너는 라쿤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가 늦었네. 난 에바네시아야. 잘 부탁해. 대화하기. 이건 또 뭐지? 물속에 달 그림자가 있어. 근데 여기선 달이 안 비치는데. 에? 뭔 소리야? 아, 여기 또 우주 어딘가의 공간인 것 같죠? 달의 그림자. 아, 여기 있네. 근데 여기는 안 보여. 이 이건 짬노쿠마. 스파키의 가면이잖아? 고대 진법의식과 맞는 것 같다. 뭐더라 이게? 이 아하 게임이 한 8명이서 이제 부두술에서 나온 거 아니야? 꽤 괜찮아 그거 보이네. 관련된 건가? 5대 의식. 나는 상자. 상자를 못 먹었어. 이 신목 정말 예쁘네. 여기 저 가을 되면은 냄새 쩔겠다. 첫 번째 가면을 쓴 아련자가 나타났어. 곧 환월 게임이 시작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날 그냥 관객이라고 생각해줘. 마치 만화를 보는 독자처럼 말이야. 약간의 경험이랄까? 만화를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초능력 배틀이나 학원 로맨스물에 빠삭해지는 것처럼 말이야. 설마 복슬복슬호? 안 봤어? 요즘 이 그게 뭔데? 세계에서 엄청 인기 있는 만화인데? 은하열차의 모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귀여운 동물들이 기차를 타고 은하를 여행하는 창천왕록 복슬복슬호 말이야. 그래, 여긴 이상낙원이잖아. 어떤 이야기든 만화로 각색될 수 있어. 너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도망 다녔으면서 또 태연하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야. 그래도 그런 여유로움 웃음이 많은 사람인가 아주 봐. 재밌어. 날 즐겁게 해줬으니 너에게 작은 도움을 줄게. 말해봐. 어떤 도움을 원해? 뭘 도와줄 수 있는데?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방식은 익숙치 않아서 말이야. 잘 생각해보고 말해줘. 눈빛을 보니 꽤 분한가 보네, 라쿤 씨. 환월 게임에 참가해야 돼. 그 투지 아주 흥미로워. 과거의 환월 게임에서는 무모한 아련자들이 가면을 쓰고 환월을 향해 자신의 광기와 상상력 그리고 유머를 보여주곤 했어. 광기와 상상력 이런 거를 이용했구만. 계략을 써서 천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마물을 처치하고 신의 웃음소리를 훔쳐 산을 가를 수 있는 명검을 만들고 또 그림 속 세계 깊은 곳으로 가 망자의 혼령을 속여서 데려왔지. 이런 재미있는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어. 네가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야 넌 주인공이니까 너에게 약간의 힘을 빌려줄 수 있어. 힘을 준다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해. 그래야 규칙에 어긋나지 않거든. 널 여기까지 몰아넣은 적을 하루 안에 물리쳐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은 그녀의 것이고 아니 왜 노예가 되는데? 영원히 그 노예가 될 거야. 이 조건 받아들일래? 받아들이지. 그럼 약속한 거야. 하늘 위 환월과 지상의 신목, 지금 이 서약의 증인이 되노니 영원한 하늘과 떠오르는 달처럼 영원토록 깨지지 않으리라. 자, 이제 널 좀 더 주인공답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가느라. 여긴 바로 물고문부터 시켜버리네. 회색머리 괜찮아? 난 왜 전혀 놀랍지 않지? 내가 꿈에서 할 법하고 걔가 깨어나서 저지를 법한 일이야. 그래도 예전에 환월 게임에서 일어난 일들에 비하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적어도 너한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안 그래? 무슨 관계야? 이곳에서 가끔 일거리를 찾곤 했는데 스트리머도 그중 하나였어. 휴, 스파키는 내가 방송할 때 쓰던 아이디야. 내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그려냈지. 내가 없을 때도 스트리밍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가상 아바타에게 약간의 힘을 줬어.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 환월이 만월로 차오르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지. 가상 아바타가 아니게 된 거야? 공인 인물이면 그 어떨까? 녀석은 인터넷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이 정도로 말하는 거 보면은 뻔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취급하지 마. 사람들이 스파키에게 소원과 갈망을 털어놓다 보니 결국 그 녀석도 그런 것들에 얽매이게 된 거지. 창작한 캐릭터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되면 창작자인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더라니까. 아무튼 난 너는 왜 계속 여기 있냐?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언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회를 살피고 있었는데 계속 컴퍼니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이상방어구 사람들과 붙어 다니더라. 그러더니 너와 사모리는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그 학교로 들어가 버렸어. 그 순간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그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상황을 간단히 얘기했다. 이건 환월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환락의 가면인가? 이제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긴! 빨리 열차에 있는 동료들한테 연락해봐. 물론 문명사회니까 보안국에 전화해도 되고. 하지만 이 일들은 이미 그들의 능력 범위를 벗어났어. 과거에는 그 누구도 아련자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휴, 정말 자유로운 시절이었지. 회색머리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넌 수많은 곳을 다녀봤잖아. 세상이 무너지고 종말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권력자들은 뭘 할 수 있었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헌화 게임은 탈락의 주인이 정한 의식이야. 게임이 끝날 때마다 이 세계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새로운 환조종의 탄생, 불가사의한 이상현상, 희망으로 이번에는 가득 찬 뭐가 미래. 될까? 뭐가 바뀔까 이런 이번에? 질문 들어본 적 있지? 누가 우승할까? 만약 과학기술을 100년 앞당기는 대가로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희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희생시키기. 와, 냉정하네. 축하해. 넌 이 세계와 같은 답을 선택했어. 아무튼 지금은 윤리적인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잖아. 회색머리. 그래서 3월이랑 웰트 아저씨를 구할 거야. 말 거야? 학교 쪽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와사라라 말해 그냥. 안전한 곳에 있어라. 시간이 늦었네요, 펄씨. 열차 쪽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동맹이든 환월 게임이든 더 깊은 협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사교 패턴은 정말 복잡하군요. 제 추론은 여전히 은하열차의 모든 전략 트리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옥골 선주의 효광 장군이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라고 할까요? 아니요. 선주 역시 중요한 동맹이 될 겁니다. 그들의 행동 전략을 이해하려면 충분한 접촉과 모방이 필요하죠. 결론. 오늘은 더 이상 그림 모작을 할 수 없겠군요. 효광 장군을 들여보내세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전 변지경무란의 명예원장, 식빵 광영법계의 주인, 선주 무형문화재 작형권의 계승자인 융도 장군, 효광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펄씨. 언어 처리 프로세스에 오류가 생긴 줄 알았네요. 사절단 전원과 함께 오신 줄로 착각했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진행기계는 흔치 않죠. 당신도 그 지니어스와 마찬가지로 수리별의 그거는- 전체 차분기관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적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와 비싼 소문으로만 공기구나. 듣다가 직접 뵙게 되어 기쁘군요. 뭔가 능력을 썼어. 뭐야? 펄씨의 얼음처럼 맑은 마음과 옥처럼 아름다운 외면을 보고 제멋대로 점을 쳐보았습니다. 괴상이 이계와 건괴 사이를 오르내리니 이는 대유의 상이며 육효와 오효 사이를 맴도네요. 정교에 대해 오자마자 배울 기회가 관상을 없는데 해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지능기계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말씀드리죠. 선주의 예측 알고리즘으로 당신의 운세를 추론해보니 아 그 걔네처럼 그런 거 아니야? 그 누구더라? 아 이름 뭐더라? 그 매우 핑크머리. 길한 징조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큰 수확이 있을 겁니다. 걔들과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하는 건가? 101111이라는 배가 나왔다. 101111이 뭐더라? 집진수로 뭐더라? 공학용 계산기, 프로그래머 계산기. 바이너리로 101111 57 헥스로 EF 진수로 47 16진수로 57이라네요. 야 뭐 지멋대로 첫 개씩 그냥. 장군의 전설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경원 장군의 지략, 비소 장군의 용맹함, 회염 장군의 기교. 좀처럼 모습을 회염 장군을 왜 드러내지 않는 기교인데? 선주 장군은 어떤 분들일지 추측해보고는 했죠. 오늘 효광 장군을 직접 뵈니 장군처럼 아름다운 신부는 자주 모습을 얘는 어린가? 선주 어리지 얘는?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선주의 언어를 꽤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자극하는 법까지. 사람을 자극하는 법까지 알고 계시다니요. 앞에 분들에게는 모두 각자의 장점을 칭찬하시더니 어째 저한테는 아름답다는 말뿐입니까? 오해 마세요. 제가 보기엔 아름다운 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건 역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장군에 관한 정보는 너무 적어서 아 뭐야 정보가 어떤 적어? 찬사를 보내야 할지 정말 난제였거든요. 하지만 옥궐은 선주의 도내이고 옥궐의 장군은 정술가 중 으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세를 보더라도 반파멸동맹 가입 여부에 대해 선주연맹을 대표해 한 표를 던지기에 당신만큼 적합한 분은 없죠.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 어떤 얘네들도 의견이신가요? 반파멸 동맹 이런 거를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어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꼬드기가 보는 거구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로 컴퍼니 측도 말뿐이 아닌 제대로 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뭘 하려는 거지? 중요한 정보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장군의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군요. 파멸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에 더 이상의 이유는 불필요해 보입니다만 거대한 적을 목표로 세우고 과거의 적을 동맹으로 설득한 뒤에 기회를 틈타 서서히 삼켜버리는 것. 아 이게 또 컴퍼니의 계략이야? 업적 중에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죠. 이 모든 게 컴퍼니의 계략이야? 이해했습니다. 선주는 컴퍼니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군요. 그보다는 컴퍼니가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거죠.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 하는 법. 제가 드릴 정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 지금 반파멸 동맹을 결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나노쿠가 며칠 안에 우주 전체를 파괴할 일은 없지만 며칠 안에 이 이상낙원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뭐야? 녀석은 있거든요. 이상낙원을 누가 파괴하려고 해? 스텔라론 헌터의 일원인 블레이드. 블레이드에 대해 뭐야? 들어본 적 있으시겠죠? 블레이드가 왜 나와? 컴퍼니에서 계속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옥골에서 정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그 남자가 선주 제1의 킬러라는 이름으로 현지 폭력배 공원파에 고용됐다고 하더군요. 선주 제1의 킬러라고. 그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중범죄자인 그는 극악무도하고 실력이 뛰어나 웬만한 이는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옥골의 장군으로서 블레이드 그가 쫓아서 이곳에서 문제를 왔구나. 일으키지 못하도록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의무가 있죠. 아하토피아. 이 행성 역시 범이나 무역 체계에 속하며 블레이드는 컴퍼니가 지명 수배한 중범죄자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현지 법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되죠. 효광 장군, 당신이 원하시는 성 블레이드를 체포해서 블레이드를 넘겨달라. 체포해서 선주에 넘겨달라는 건가요? 환월 게임이 곧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니 헐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우실 테지요. 만약 그 재앙스러운 자가 소리 소문 없이 스스로 떠난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낙원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원하시는군요.
함께 파멸에 맞서 싸우기 전에 이번 협력만큼 서로의 성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요? 좋습니다. 전공 장군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군요. 선주 제1의 킬러가 정말로 소리 선주 소문 제1의 없이 킬러. 떠날까요? 제 계산에 의하면 운명의 노예의 인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스텔라론 헌터 한 명의 체포 성공률은 9.8%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0%도 안 된단 말입니까? 점술가인 제가 보는 확률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계산으로 봤을 땐 10%인데 점수로 봤을 성공할 때는 기회가 5%에 불과하더라도 점수로 봤을 때는 제가 100%다. 나선다면 100%의 확률이 된다고 보거든요. 뭐야 만기인이 왜 나와? 아 갑자기 만기인의 시점으로 바뀐다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100%죠. 다시 말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 끝까지 도망쳐도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쪽 두목에게 고용된 점을 고려해서 예외를 두려 했건만 여러분은 이 호의를 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군요. 아, 뭔 소리야 갑자기?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도 이 바닥의 규칙을 잘 알잖아. 사람을 고용할 때 먼저 실력을 검증해봐야지. 시황을 아련하는 건 쉽지만 변변치 않은 잡기를 상대하는 건 어렵다더니. 하지만 잡기가 호의를 무시한다면 그 주인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공원파에서 선주 제1의 킬러를 아 여기가 공원파야? 배짱이 있다면 분명 파멸을 맞이할 각오도 되었겠죠? 인생엔 정말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구나. 선주 제1의 킬러 행세를 하라니 효사장님, 소녀에게 정말 좋은 일거리를 주셨군요. 아, 킬러 행세를 하라고. 아 이거 블레이드인 척 하는 거야? 얼마 전 이번 작전은 부디 조심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너희 어공 조타수를 볼 면목이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공님께 제 뜻을 밝히고 옥걸로 출발했을 때부터 최악의 경우는 각오하고 있었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위험천만한 작전을 꼭 제가 맡아야 하는 건가요? 오늘 점을 쳐보니 이 일엔 불의 기운이 부족하더군. 명화상난 사절의 재치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네가 가야 하는 곳에는 폭력배들이 몰려있어. 시비가 붙으면 선주 제1의 킬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그들을 물러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장군. 전 오랫동안 상단을 따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위험한 곳에 많이 가봤거든요. 폭력배 따위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닐 거예요. 그럼 슬슬 출발하지 그래. 불안하면 마음을 안정시킬 겸 점이라도 찾을까? 소녀가 두려운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효사장님, 당신이 두려워요. 내가? 나부 선주에서 내 명성이 그렇게 형편없는 건가? 여러 일화를 들었거든요. 방호 전투 이후 자진해서 부저를 반납하고 뭐야? 병사를 거느리지 않는 문관 장군이 되겠다 하셨죠. 병사 없어? 또 용도 장군은 승리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은사의 죽음을 방관했고 수많은 천국군 병사의 목숨을 점괘 속 무의미한 숫자로 취급하며 심지어 어느 천공 장군을 점쳐 죽음에 복잡해. 이르게 했다고 하더군요. 아 저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가 이상도군에서 죽기라도 할까봐? 그거 아주 대담한 발언인데, 여우 아가씨? 장군
부분에 대한 작은 궁금증이 있는 것뿐이니 부디 제 마음속 의문을 풀어주세요. 역시 내 눈은 정확해. 선주 장군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래서 이런 호기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겠지? 하늘 위에 휘황찬란한 신들은 인간과 별들로 대국을 펼친 뒤 수많은 원혼과 백골을 남기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사람들은 네가 절결대군의 마수에서 살아남은 걸 네 좋았다고 말하지만 난 너의 꺾이지 않는 강인한 덕분이라고 생각해. 과찬이세요. 생사의 고비를 겪었으니 그만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지 얘도 죽다 않겠어요? 살아났잖아. 만약 신들보다 뛰어난 게 무자비함밖에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라고 생각해요. 좋아, 마음에 드는군. 정훈, 면접을 통과한 걸 축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 저는 무정한 대국자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효 사장님도 저의 면접을 통과하셨어요. 허례호식엔 관심 없을 테니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까? 우리 옥걸에선 사절단이 공무로 출장을 나가면 나부보다 훨씬 좋은 아, 대우를 옥골로 받지. 와라. 나무 탈출하고 기본 옥골로 가성비 와라. 제공하고 장군,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해요. 혼주 몇 개 있더라? 한 12개 있다 했나? 혼주가? 겁나 크다고 알고 있는데. 사절단으로 일하는 기간에는 6배의 수당이 지급되고 모든 경비를 청구할 수 있어. 보수가 그렇게 후하다고요?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려. 도부부르 구역으로 가서 공원파라는 폭력배의 접선자를 찾아 알려주신 암호로 접선하고 증명은 절대 밝히지 말라는 거죠? 다른 숨겨진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일이 정말 6배의 보수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넌 이 정도 보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사실 점술가도 상인들과 다를 바 없어. 막다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야 하니까. 상인이 원하는 건 이익을 얻을 기회고 점술가가 원하는 건 상황을 역전시킬 전환점이지. 보아하니 이번 작전이 효 사장님이 점치신 운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네요. 그럼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준 3개의 비단 주머니를 열어봐. 내가 점을 쳐서 얻은 대응책이 적혀있으니 분명 난관을 해결해주고 작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출발해. 선주 제1의 킬러.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겠어. 공원파는 어디에 있을까? 만기인의 시점으로 파티 바꿔야 된다. 만기인 파티 이렇게. 허리랑 잘 동원이 좋더라고. 그다음에 얘들이 격투 팟이잖아.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해보자. 격투 팟이니까 갤러거. 접선자라면 눈에 띌 텐데. 정보 획득하기. 아 근데 피곤해가지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